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번 주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엽니다. 그리고 탄핵 조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 탄핵 정국의 여파가 더 심각하게 될 전망입니다.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정치권에는 더 많은 악재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크레인 스캔들 그리고 위슬블로어의 등장으로 시작이 된 탄핵 조사인데 그 이후에도 시리아 문제, G7 호텔 문제, 믹 멀버니 비서실장의 고백, third grade 또는 third rate 정치인 모욕설 이런 것까지 전국은 더욱 악화가 되어온 느낌입니다. 그러나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유명한 조사기관인 무디 리서치의 조사는 2020년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이 될 것이다 하는 조사 결과를 3개나 내놓았습니다. 이 정치 여부가 최근 악재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G7 호텔, 비서실장의 고백, 시리아 문제 등의 이후에 아직도 유효한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국론이 지금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를 탄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90%가 yes,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6%만이 yes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국론이 싫고 좋고 옳고 그르고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 이유와 믿음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견들을 잘 모르고 어정쩡하게 있는 그룹은 그냥 도매꿈으로 변두리 인생, 어리석한 그룹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재개되는 탄핵 조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악재들은 어떤 것인지, 국론 분열의 심각성이 지금 어느 정도 심한 것인지, 또 우리들, 즉 소수계 이민자 그룹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 정가 소식입니다. 의회가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게 되고 악재들은 겹치고 의회의 증언 조사는 계속이 됩니다. 탄핵 조사의 주요 인물이었던 엘라야 카밍 하원 의원은 별세를 했습니다. 그 G7 호텔 건은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이 탄핵 조사는 유크레인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부 대가성 군사원조의 중단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주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런 참에 믹 멀베이 비서실장이 G7 호텔 발표를 위해서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가 유크레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를 옹호한답시고 한 발언이 이제 문제를 크게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6월에 열리게 되는 G7 회담의 대회장으로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의 호텔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상상외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법규상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다 하는 법이 있고 또 이걸 사회 상규로 보더라도 보기에 모양새가 영 좋지가 않다 하는 의견이 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의 비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 이렇게 강한 반발은 예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이 호텔 선정을 토요일 밤 늦게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단독 결정으로 된 시리아 철군 문제, 미국의 동맹이었던 커드가 인종 청소를 당할 위기에 지금 빠지게 됐고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시리아, 이란, 아이시스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조르단으로 갔는데 중동 문제를 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와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니까 의회가 나선다 그런 명분입니다.
이 시리아 철거 문제는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인 동지들까지 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도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악재들이 불거지기 전에 무디 리서치가 2020년도 대선에 대한 예상을 했는데 결론은 트럼프가 낙승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무디의 조사는 세 가지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 즉 일반 국민들의 파켓북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탁 마켓, 세 번째는 실업률, unemployment 모델. 이렇게 세 개 조사에서 나온 것은 트럼프가 선거인 단수를 최소한도 289에서 351까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낙성을 거둘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는 전체가 538개인데 여기서 270개를 얻으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스캔들, 악재들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보수진보, 공화민주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를 탄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계의 무려 90%가 yes 하고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공화당계에서는 단 6%만이 yes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78%의 국민들이 공화민주, 보수진보의 의견들이 서로 크게 다르고 다른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탄핵 문제를 보면은 갤럽 조사입니다. 현재 52%가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데 98년도 클린턴 당시에는 32%만이 지지를 했습니다. 닉슨 당시에도 38%만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는 것,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할 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견들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모르면은 첫째, 내 의견이 제시될 수 없고, 둘째, 내 존재가 무시될 수가 있고, 셋째, 내가 변두리 인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로 탄핵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인가, 왜 있어야 하는가, 또는 없어야 된다면 왜 없어야 하는가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멀버니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위슬블로의 주장은 어디까지인가, 줄리안의 말은 어디까지인가, 시리아 철거는 잘 된 것인가, G7 호텔 문제는 어디에 위배가 되는가, 미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 시카고에 집이 있는 사람, 또는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똑똑해져야만이 내 존재가 이것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동부에 미군 200명을 남겨두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시리아 북동부 주둔 미군 철수 명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완전한 철군에서 부분 철군으로 계획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에스펄 국방장관도 시리아 북동부 유전 인근에 미군 일부를 잔류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지역 유전이 아이시스 등 테러리스트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쿠르드족이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과 함께 이 지역 유전을 지키기 위한 미군 일부를 잔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 개시 전 믹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 축출을 시도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어제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지난달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탄핵 조사 개시 선언 전 멀베인이 대행 후임자 최소 2명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멀베인이 대행은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역시 백악관에서 나갈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멀베인이 대행은 존 켈리 전 비서실장 후임으로 일해왔지만 정식 실장 직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노스 텍사스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댈러스 주변과 북부 텍사스 전역에서 악천후와 함께 토네이도로 가정과 사업장, 공원 등 기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까지 토네이도로 인한 부상자는 최소 6명으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부작용에 따른 피해 배상에 관한 첫 연방 재판이 오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재판은 수백 개의 미국 지방 정부들로 이뤄진 조직인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오브 아메리카와 마약성 진통제 제조 및 판매사 간의 배상금 협상이 지난 18일 결렬되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CEA는 성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제조 및 판매사들이 그동안 수없이 배상금 협상 타결을 미뤄왔다며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고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총선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집권 자유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이 박빙의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은 오늘 캐나다 국민이 총선 투표를 한다며 트리도 총리가 첫 임기를 끝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위험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최근 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지도는 각각 31.5%, 31.6%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언론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교사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말에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실패해 오늘도 30만 명의 학생들의 등교가 막혔습니다. 시청과 노조 측은 금주에도 임금, 교실 과밀화 해소 등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게 되지만 수업 재개일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세인트에게 36대 25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베어스의 어제 게임은 현 코치 스텝 하에서의 최악의 경기로 꼽혔습니다. 베어스는 현재 NFC 노스에서 3승 3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고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62도, 최저 46도. 내일은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고 48도, 최저 39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밤사이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58도, 최저 41도. 목요일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고 50도, 최저 35도입니다.